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강영화입니다. 이제 설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전에 비해서 이 설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양손에 가득 선물을 안고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북적이는 공항 모습 또한 새로운 풍경이 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5일을 쉬기도 하고 또 유가 하락으로 항공료까지 좀 저렴해져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외교부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한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영사국입니다. 맡고 계시는 이명렬 국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께서는 이번 설에 고향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설은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재외동포 영사국 직원들은 국장님처럼 왠지 명절에도 단 한순간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일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명절을 아시나요? 저도 저희 재외동포 영사국 직원들이 명절을 좀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강합니다만 네. 또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해야 될 일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네. 희망대로 올해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시고 또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행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일단 해외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수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한 해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를 여행한 숫자가 전체 1,60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해마다 한 8%에서 10%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만 제가 전체 통계 추이를 보니까 해마다 100만 명씩 이렇게 해외여행 계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1,600만 명, 재작년 1,500만, 그 전에 또 1,400만.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올해 1월 평균을 보니까 해외 여행객 수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 통계를 내보면 올해는 정말 또 역대 최대의 해외여행 방문객 수들이 집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해외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 텐데 먼저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목적지의 여행 경보 신호등을 확인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행 경보 신호등이 뭔가요?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의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여행이나 체류하실 때 현지의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내전이 발생했다든지 또 현지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발생이나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잘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여행이나 체류하실 때 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드리는 일종의 경보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도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선진국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이 단계별 여행 경보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4단계 여행 경보 제도를 유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4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신호등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신호등 시스템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4단계를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했고 4단계의 그 설명 내용도 네. 조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은 자, 제일 이제 낮은 단계 여행 경보가 남색 경보, 네. 그 여행 유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황색 경보인 네. 여행 자제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색깔이 진해질수록 네. 이제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 적색 경보는 역시 더 높은 이제 철수 권고 단계고요. 네. 흑색 경보는 아예 여행을 어. 못 가시도록 하는 여행 금지 단계입니다. 예. 그 과거에는 저 적색 경보를 여행 제한이라고 해서 제한, 네. 여행을 제한한다는 설명을 붙였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자제와 제한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네.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또 저런 경보의 색깔이 조금 실제 상황과 매치가 안 된다는 또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항상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신호등, 네. 신호등에 맞춰서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드리고자 네. 신호등 제도로 이제 그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이미지가 분명하게 들어온다고 그 좋은 이제 평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단계별 이제 그 설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여행을 하고 계실 때도 네. 이 위험 요소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이 경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인식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남색 경보는 1단계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인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좀 신변 안전에 유의를 해서 여행하시고 체류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은 크게 위험도가 높은 곳은 아니지만 네. 늘 언제라도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예. 황색 경보는 역시 이제 우리 이 거리에서 보는 신호등처럼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해외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신변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경계를 이제 강화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여행을 준비하거나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곳에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네. 이제 떠나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빨간 신호등 적색 경보는 이제 작년에 그 여행 제한이 아닌 철수 권고란 설명으로 아주 분명하게 네. 그곳에는 되도록 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 해외 체류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뭐 관광을 하고 계신다거나 할 때는 귀국을 하시도록 네. 이렇게 권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해외 여행을 계획하거나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관광 목적의 여행은 가급적 최대한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 세 단계보다 이제 가장 높은 게 흑색 경보인 4단계입니다. 이 4단계 흑색 경보는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단계 흑색 경보는 우선 여행을 국가가 정부가 분명하게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즉시 이제 해당 지역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네. 해외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우리 실정법에 따라서 이제 이 지역에 가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법에 따라서 예. 이 지역 흑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나 국가를 여행하시게 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네.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네. 외교부에서는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색깔만 봐도 네. 어느 정도겠다라는 감이 오고 또 네. 옥장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이해가 잘 되는데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나라의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경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관, 재배 공관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네. 그 재배 공관에서 현재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본부에 네. 외교부 본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교부 본부는 이제 재배 공관의 건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들을 이제 챙겨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정부의 이제 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그 위험도, 치안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그 여행 경보 조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이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여행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발령을 하거나 네. 현재 특정 단계에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은 이제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네.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또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네. 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 여행 경보나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그 경보나 주의보를 해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저희 그 외교부 홈페이지나 이제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이제 안내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재배 공간의 의견을 들어서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여행경보 신호등 그 체계가 4가지잖아요. 여행 네.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총 4가지 단계 중에 네. 우리 국민들이 각각 행동해야 될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무조건 못 가게 되는 것이 흑색 경보이고 그렇습니다. 빨간색은 어떤가요? 적색 경우에는 적색은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네. 법적으로 제재가 법적으로 들어가는 제재할 건 수는 아니고요. 없습니다. 네. 근데 여행 이 경보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 여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는 네.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제도는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한 제도입니다만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네네. 하는 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여행을 자기 자국민의 여행을 해외 여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헌법상의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 그 여행 금지 제도를 보고 상당히 뭐 의아해하거나 네, 놀라기도 상당히 했겠네요. 예,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유지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국내적인 반발은 없는 것인지 네. 많이 문의도 해오고 예. 혹시 그러면서 우리를 또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또 첫 번째 경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여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자유의 제약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흑색 경보를 내리고 있는 지역은 이 흑색 경보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네네. 이 6개 나라인데 예. 이 나라들은 사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이 가더라도 그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네. 이제 해당 국가에 가지 않으시도록 권고를 하는 동시에 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이 필요성에 따라서 네.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정부가 이런 이제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또 전반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시고 네. 또 이 크게 반발이나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런 고위험 국가에서 앞으로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경우에도 이제 아마 우리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많이 이제 도입을 할 참고를 수도 것으로 있겠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흑색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 네. 어떤 이유로든 뭐 경보 단기를 몰랐다거나 네.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꼭 가야 한다거나 이런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점은 조금 이제 모든 일에는 또 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 흑색 경보가 발령된 국가라 하더라도 이제 꼭 현지에 체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체류하거나 여행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제 재외 공관, 이제 공관원과 그 가족들이 예.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 꼭 필요한 사업을 현재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 네. 그런 경우는 그 해당 국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바로 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네.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철저한 경호와 경비를 이제 받으시는지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잘 이제 검토를 해서 네.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또 그 정보당국을 포함한 이제 관계당국 간의 그 협의를 거쳐서 네. 특별 여권 사용 허가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예. 그 예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꼭 필요한 분들, 체류나 여행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가를 꼭 받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일단 흑색 경보가 발령된 국가는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겠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1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이런 뭐 처벌을 떠나서라도 신변 보장이 예. 안 되는 곳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 가는 게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뉴스에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전체 지역에 특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 여행 경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4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예. 특별 여행 경보, 특별 여행 주의보는 기존의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는 상당히 중장기에 걸쳐서 그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여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알려드리는 네. 건데 예. 특별 여행 경보 제도는 그보다는 좀 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해서 네. 일주일 단위로 발령하게 되는 이제 특별한 네. 단기적인 경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특별 여행 경보는 지금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주의보는 우리 그 신호등 제도에서 보면 그 아까 빨간색 신호등 네. 적색 경보에 해당하고요. 예. 그 여행 경보는 그 흑색 경보 4단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되게 여행 이제 주의보는 그 뭐 이제 위험 요소가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이제 일단 주의보를 내리고 네. 정말
이제 위험하다 싶을 때는 특별 여행 경보를 내리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단기적인 경보를 내리는 것은 어떤 상황들이냐고 하면은 네. 갑자기 뭐 현지에서 뭐 소요 사태가 났다. 그러고 또는 갑자기 이제 뭐 전염병이 이제 네. 창궐을 한다. 예. 우리 지난 여름에 보신 것처럼 뭐 에볼라 출혈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거나 또 혹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자연재해 위험이 이제 있다. 뭐 태풍이 온다든지 또 뭐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발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주일 단위로 이제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가면서 그 위험 요소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네. 이제 바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은 왜 여행 경보가 특별 여행 경보가 발생이 민다나오 됐나요? 지역에는 지금 최근에 우리 국민 그 납치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 민다나오 지역 자체도 지금은 이제 그 적색 경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철수를 권고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 요소가 커진다 그래서 흑색 경보를 내리려고 하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흑색 경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필리핀 전체를 못 가게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은 이제 아예 그 국가에 입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흑색 경보의 목적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네. 또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에 지금 적색 경보만으로는 지금 빈발하고 있는 뭐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에 대응해서 또 좀 강한 수준의 권고를 내리기 어려워서 네. 특별 여행 경보를 네. 그 해당 지역인 민다나오 섬에만 발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네. 사실상 흑색 경보에 준하는 이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네. 인식하실 수 있어서 이제 여행을 사실상 하시지 않는 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사실 민다나오 섬이 이제 현지에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반군들이나 좀 인병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건 아주 위험한 곳이긴 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실제로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경보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경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행 경보가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런 경보에 조차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국가들은 정말 안전하게 여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해외를 우리 국민들이 해외를 나가시게 되면은 네. 국내와는 또 많이 환경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예.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엇보다도 해외 여행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곳의 여행이나 체류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어디서나 또 범죄는 또 일어나고 또 재난이나 뭐 위험한 상황은 위험한 요소는 늘 곳곳에 또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도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아무리 치안이 좋고 안정된 국가나 지역이라 해도 네.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일 경우에 그 외모나 그 행동에서 또 말에서 외국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늘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네. 있다는 그 생각을 늘 유의하시고 그에 따라 항상 경계를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뭐 좋은 곳에 가서도 또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건 개인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고 그렇죠. 예, 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어찌 보면 좀 이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그 브라질 상파울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네. 개최가 됐었습니다. 예.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아주 특히 상파울로 같은 브라질의 대도시들이 대단히 그 치안 상황이 열악하다는 그 현지 공관의 이제 평가와 네. 각국의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역 때 당시에 많은 우리 응원단과 관광객들이 이제 입국해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응원을 하고 또 관광을 하실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외교부에서는 이 경찰청을 포함해서 관계부처들하고 상당히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브라질 축구의 나라에 가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거리에 다니시면서 이 삼바 모드도 느끼고 네. 싶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네. 한편으로 이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고 총기가 넘쳐서 총기 사고도 많은 곳이고 하니 그런 일들을 이제 사고를 사전에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가 아주 그 브라질 치안 상황이 이제 얼마나 좋지 않은지 사건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 계기를 통해서 비디오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실제로 사건을 당하는 그 CCTV 촬영 내용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예. 우리 응원단들한테 각별히 이제 주의를 당부를 했고요. 네. 여러 그 피해 예방 수칙들을 여러 차례 이제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상당히 이제 많이들 오히려 이제는 처음에 저희 외교부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반대 상황이 발생한 게 이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시는 아, 분들. 그러셨어요? 브라질 월드컵 보러 가면 안 되겠네. 네.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많이들 떠나셨고요. 예. 정말 이제 가서 조심해야 되겠다. 네. 떠나셨고 우리 또 기자단도 대부분 많이 가셨는데 기자단도 카메라 들고 다닐 때 예. 조심해야 되겠다고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가셔서 속으로 좀 이게 너무 겁을 많이 먹게 해드렸나 하는 네.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 브라질 월드컵 기간 중에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예. 홍보도 하셨고 또 가신 분들도 마음에 꼭꼭 담아두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방지할 수 하셨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 기자분들 오셔가지고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브라질 가는데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 거리에서 특히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바로 낚아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휴대폰 가지고 가도 브라질 사람들은 휴대폰 가지고 다 거리에 통화하는데 왜 겁을 줬느냐 그래서 브라질 사람이니까 그런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셔서 이제 불만 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무사하게 그 장기간의 월드컵 그 기간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네. 우리 모두가 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좀 많이 느슨해지기 쉬워요. 또 네.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들뜬 마음에 가게 되면 못 챙길 수도 있는데 항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생각이지만 대비할수록 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이었죠.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봤고요. 다시 체크리스트로 지금 돌아갔는데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볼게요. 영사 콜센터를 기억했나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사 콜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외교부 영사 콜센터는 지난 2007년경에 설립이 돼서 네.
제가 뭐 연도가 2007년이 그 무렵입니다만요. 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그 설립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이제 긴급한 상황을 당할 때, 네. 뭐 사건 사고를 당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히 좀 문의를 하고자 할 때 현재 우리 공관들도 있지만 네. 공관 이외에도 본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이제 쭉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는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24시간 제공이 됩니다. 네. 이 영사콜센터 해당 전화번호로 네. 이제 전화를 하시면 우리 상담원들이 즉시 전화를 받아서 이제 필요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우리 그 해당 공관에 다시 이제 현지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또 연결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번호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연결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고 네. 또 해외 나가셨을 때 연결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내에서는 3210, 그렇죠? 네. 02-3210의 네. 영사영사입니다. 네. 영사를 따서 영사영사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그 무료 전화와 유료 전화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무료 전화는 현지의 그 해당 국가에서의 국제 전화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막 001 돌리듯이 네. 국제 전화 코드를 돌리고 800 2100 0404. 네. 이게 이제 무료 전화입니다. 예. 현지 국제 전화 코드와 800 2100 0404 네. 이게 무료 전화고 또 유료 전화는 그 역시 현지 국제 전화 코드에다가 네. 822 이건 네. 우리 한국으로 전화입니다. 822 3210 0404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3210이라는 국번이 1, 2, 3을 거꾸로 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외우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예. 뒷자리는 영사로 통일이 되니까 국번을 외우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사콜센터의 이제 상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은요. 예.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의 그 이제 현지 치안 상황이나 그 안전 여행 정보도 알려드리고 네. 또 사건 사고 났을 때 뭐 접수를 받고 또 그 필요한 그 영사 조력을 해드리는 네. 그런 것 외에 또 신속 해외 송금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또 나중에 좀 설명드릴 이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또 이 간이 그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 해외 여행 다니시다 보면 이제 그 지역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난처한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막 현지 경찰에서 뭐 이렇게 불러 세워서 예. 물어보는데 이제 대화가 안 된다든지 네. 또 어디 급히 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는데 이게 말이 좀 안 통해서 어렵다든지 네. 누구 당장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든지 할 때는 이제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예. 필요한 이제 통역 서비스를 이제 현장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우리 재외 공간도 있지만 역시 영사 콜센터도 이제 뭐 여권 업무라든지 각종 그 대사관에서 처리하는 그 이제 민원 업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안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우기가 그닥 어려운 번호는 아니긴 해도 네. 또 당황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행 떠나시기 전에 휴대전화 입력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영사 콜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 신속 해외 송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신속 해외 송금 제도는 이 해외여행 하시다가 그 소지품, 특히 지갑을 네. 이제 분실하시거나 소매치기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막하죠. 그러면 정말 이제 당장 현지에서 신분증도 없고 예. 또 뭐 돈도 없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맞아요. 해외에 나가서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막연하거든요. 마땅치 보통은 않거든요. 없겠죠. 네. 예.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집에 전화해서 또는 뭐 가족들에게 좀 경비를 보내달라고 네. 요청하게 되는데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없고 할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신속 해외 송금 제도를 통해서 네. 우리 재외 공관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이 여행하시는 분이 원하는 그 액수만큼의 이제 돈을 우리 외교부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해주시면 네. 해당 공관에서는 네. 그 여행객께 이제 그 돈을 이제 바로 내드리는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중개를 해드리는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 계신 분들도 사실 해외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텐데 네. 국내에 있는 외교부 계좌로 입금을 하면 네, 현지 현지화로. 공간에서 바로 또 그 여행객에게 그렇습니다. 돈을 주시는 네, 아주 현지화로 유용한 드리기 제도예요. 때문에 예, 예.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해서 네. 상당히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예, 지금 그 상한선을 일단 3,000불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 이용하시려면은 뭐 해당 대사관, 그 가까운 지역의 그 총영사관이나 이제 대사관을 가시면 되고요. 네. 이 상세히 좀 그 절차를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네. 대사관 총영사관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좀 네. 우려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재외 공관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돈이 이제 오고 가는 예. 거니까 과연 원활하게 전달이 되겠느냐, 또 환율에 따른 시비는 없겠는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우려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 지난 한 7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이 제도에 좀 도움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네. 정말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체크리스트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5번째 항목에 해외 안전여행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았나요? 라고 나오네요. 국장님은 다운받으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 어플을 이제 뭐 틈틈이 보면서 네. 우리 업무를 감독하기도 합니다. 이 어플이 네. 이제 이용자들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게 예. 되어 있는지 또 혹시라도 작동 안 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이제 제가 좀 많이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큰 화면에 이제 이렇게 격자형으로 네. 메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아이콘들이 있죠. 있더라고요. 네. 사건 사고별 이제 대처 방안 네. 또 소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영사 콜센터 번호도 안내가 돼 있고요. 이 어플을 다운받으면 굳이 저장해서 그렇습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행하시는 곳에 현지 이제 여러 곳에 긴급 연락처들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뭐 한인회라든지 각종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전화번호들을 또 포함을 시켜놨고 네. 전 세계 또 공항이나 우리 국내 그 신용카드사의 그 연락처 등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소지품, 지갑 분실하셨을 때 예. 급히 전화해야 되는데 이제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 정지 시켜야 되는데요. 네. 바로바로 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 거기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외 안전여행 정보에 대한 내용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콘을 누르시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지금 여행 경보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 경보가 내려져 있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꾸준히 이 어플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또 그 이용자들의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보완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이제 작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뭐 사용자 그룹과 그 전문가 그룹들 간의 그 협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네.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이제 리뉴얼이라고 그러죠. 이 네. 개선이 4월 중에 이루어지고 4월부터는 좀 또 새로 단장한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2달 정도 예.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전화 연결 같은 건 다 가능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 사고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작년 한 해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각 제외 공관을 통해서 이제 집계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 사고 숫자가 한 1,600여 건 정도 됩니다. 네. 이 숫자는 뭐 해마다 또 한 1,0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여 건 되는 사건 사고에는 우리 국민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이제 제일 많고요. 네. 일부는 또 우리 국민이 이제 가해자로 된 경우도 있었고, 예. 또 단순히 이제 사건 사고를 그냥 연루된 뭐 그런 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요 숫자는 지금 이제 제외 공관을 통해서 외교부가 집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집계되지 않은 이제 이렇게 보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네. 일어난 그 피해 사건 사고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일단은 그 도난, 절도 사고입니다. 일단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제일 네. 많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도 사건이 이제 제일 많고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좀 뜻밖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뭐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네. 뭐 현지인들한테 이제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폭행 사건들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더 심하게는 이제 강력 사건인데 뭐 강도, 네. 뭐 살인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행 가기 전에 부모님이 이럴 때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절도 사건을 많이 당하게 되나요? 그 제일 이제 흔한 사례가 소매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부지불식 중에 당하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멍하니 이제 눈을 뜨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그때 해외여행 갔을 때 현지인들이 되게 친절하게 이제 대해주면서 다가와서 뭐 가방도 들어주겠다 그러고 안내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 정말 슬쩍 집어가거나 이제 빼내가는 그것도 일종의 소매치기이긴 합니다만은요. 네. 그렇게 뭐 현지인의 친절에 그냥 넘어가서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사복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네. 여권 좀 보자고 해가지고 여권 가져가서 뭐 조사하는 척 하면서 확인하는 척하면서 네. 여권 들고 그냥 가버리는 가버립니다. 경우. 그럼 이제 여권 분실해버리는 그런 네. 일도 생기고 또 뭐 보면 사진 찍어주겠다고 또 우리가 또 사진 찍어달라고도 하지만 네.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제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 찍는다 그러고 이제 그냥 아이고. 주랭랑을 치면 카메라 네. 도난당하고 뭐 그런 일들 우리가 사실 뭐 상상할 수 있는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여러 유형의 도난, 절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도를 당했어요. 이럴 때 또 대처도 현명하게 빨리 해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우선 이제 절도 사건을 당하시면 예. 제일 중요한 게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현지 경찰에. 현지 경찰에 예. 신고하는 거니까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특히 그 현지 경찰의 분실 그 도난 신고 접수, 도난 증명이 있으면 여권 발급이 더 재발급 빨리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사실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일 생각 안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황망하게 그렇죠. 절도를 당하면 난감하거든요. 네. 현지 경찰하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닌 경우 많고 하니까 우리 이럴 경우에는 먼저 우리 제외 공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예. 영사콜센터 연락하셔도 되는데 예. 우리 공관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 이 경찰에 이제 도난 신고하는 절도 신고하는 이제 요령도 좀 알려드리고 네. 그 여권을 받으실 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 공관에 또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이제 현지 경찰에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우리 경찰에서 이제 현지 경찰이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고 이럴 때 네.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 영사적인 그 조력, 네. 도움을 드리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공관에 이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절도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을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여행하실 때 일단 중요한 이런 이제 연락처들 어플 항상 이제 수록해 두시고 네. 가지고 계신 동시에 네. 제일 현지에서 난감한 것이 이런 절도를 당했을 때 돈 문제하고 이제 여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권 경우에는 이제 제외 공관에 여권을 재발급하러 가시거나 여행 증명서라는 이제 임시 여권을 받으실 때 네. 그 개인 정보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갑을 도난 당하게 되면 신분증이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이 기존의 그 여권 사본, 복사를 해서 사본 복사본을 하나 예. 다른 가방에 좀 넣어 두시거나 하면 그걸 들고 공관으로 오시면 바로 신속하게 이제 여권 재발급이나 예.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평소에 또 이런 정보들도 뭐 어디 수업에 적어놓고 계시면 더 좋죠. 네. 이렇게 하고 이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해외 신속 송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네. 대사관 총영사관으로 오시면 네. 바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절도 이외에 사기나 폭행 그리고 교통사고 등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좀 수위가 높다 보니까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구금을 그렇습니다.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제외 공간의 문을 먼저 두드리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제외 공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오늘 기회를 빌어서 이 당부를 좀 해주시죠. 참고가 되실 국민들께. 만한 그런 이제 당부사항을 예. 요령입니다. 뭐 요령을 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행하실 때 그 소지품,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백, 또 남성들 백팩, 네. 숄더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 앞쪽으로 딱 차시고 맞아요. 예, 옆이나 뒤로 예.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항상 눈내에서 멀어지지 네, 않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갑이나 이게 현금 같은 것들은 이제 호텔 경우에는 이제 프런트에 맡기거나 그 호텔 내에 그 금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넣어서 이제 비밀번호 넣어서 입력해서 보관하시고 예. 그 밖에 관광이나 이제 활동하러 다니실 때는 네.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몸에 이제 지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네. 진짜 소매치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분산해서 예.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예. 역시 해외에서는 또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현지인들, 뭐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물론 참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네.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사고를 당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늘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네. 너무 또 저 경직되게 경계를 하시면 또 이 여행의 즐거움을 또 잃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잘 그런 균형을 이제 찾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지고 위험한 지역 출입도 웬만하면 또 참가를 해서 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은 거의 없기를 바라지만 네. 혹시 뭐 인질이나 납치를 당했을 경우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정말 겁에 질리게 될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 같은 걸 구비하고 계신지요? 예. 예. 그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이런 내용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도 되어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입니다. 사실 납치가 되거나 이제 인질이 됐을 때 이 납치범들, 인질범들이 이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잘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그 범인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좀 반항하지 마시고 좀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예, 예. 자극하는 말씀 하실 필요 없고 또 가령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라든지 녹음이나 녹화를 하겠다고 할 때 네네. 일단은 이제 응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납치되는 경우 이제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뭐 비행기에서의 이제 그 다수의 납치 사건, 인질 사건 이런 거 있을 때는 네. 이제 뭐 납치범이나 인질범들은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극단적인 이제 각오까지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대적할 경우에 이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런 점은 각별히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후 이제 구출이나 이제 뭐 협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비해서 이제 뭐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은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켜놓고 계시는 아. 것도 위치 추적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이 수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범인들이 사람을 데려갈 경우에는 침착하게 이 사람들의 말씨라든지 이 현지의 주변의 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 냄새 이런 것들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네.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체크리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여행자 사전 등록제, 동행에 가입했나요? 라고 나오거든요. 동행이 뭔가요? 예, 동행은 여행자 사전 등록제의 아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네. 이제 컴패니언 해외 여행자를 우리 정부에서 이제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행한다는 의미로 이제 동행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행자 사전 등록제에다 이 경우에는 우리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분들의 이제 연락처와 그 동선을 이제 등록해 놓고 네.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동행에 등록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얘기를 네. 해주세요. 동행에 등록을 해두시면은요, 일단 현지의 안전 여행 정보를 이제 이메일로 이제 수시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연락처를 동행
프로그램에 입력해 두셨기 때문에 네. 가령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 네. 했을 때 이제 그 동행 프로그램에 있는 그 현지 휴대폰 정보라든지 우리 휴대폰 정보, 그다음에 개인 신상 정보를 통해 가지고 현지 경찰 정보 당국과 협조해서 네. 이제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뭐 혼자 여행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연락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동행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런 이제 효과도 누릴 수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 가서 네. 등록하면 되나요? 그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그 www.영사영사.go.kr 네.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동행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그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본인의 연락처, 그다음에 뭐 이름, 그다음에 그 여행하시는 일정이나 그 체류 도시와 같은 이제 그 여행 일정을, 여행 네. 정보를 입력하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 숙소 또 휴대폰 번호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영사영사.go.kr 방문하셔서 동행에 등록하시고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영사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올해 2015년에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부분도 있나요? 예, 그 앞서 영사 콜센터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는 이 영사 콜센터의 서비스를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네.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라는 그 조직으로 이제 한번 거듭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에서는 기존의 영사 콜센터가 해오던 이제 안내 서비스에 추가해가지고요. 네. 이 각 그 국가 지역별로 특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 지역에 대해서 그 맞춤형 문자 그 SMS 서비스를 할 네.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중동 지역, 동남아 지역에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맞춤형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예. 기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3자 통역 서비스에 추가해서 네. 한 세 나라 정도 아, 그래요. 그 언어를 더 추가한 그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재외동포 영사국에 새로운 과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과이고 이 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에는 재외국민 보호과 한 개 과가 있었습니다. 예. 이 과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재외국민 보호 업무, 사건 사고 대응하는 업무를 해왔고, 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뭐 재난 상황, 위기 상황들에 대한 대처도 함께 해왔습니다. 네. 테러 사건, 납치 사건이 난다든지, 이제 작년에 또 있었던 불행한 사고들입니다만은 항공기 이제 추락 사고, 네. 또 선박 침몰 사고, 또 태풍이나 지진 사고 이런 것들이 재해가 있을 때 다 이 한계과에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과로서는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재외국민 보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서요. 네. 제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재외국민 안전과를 신설하게 됐는데 네. 이 재외국민 안전과에서는 일단 그 좀 비상 대응하는 업무를 이제 좀 분담해가지고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연재해, 대형 사고들,
대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속 대응 훈련이라 해서 저희가 평소에 그 사건 사고나 재난 재해 대비해서 늘 이제 본부와 재외공간이 합동으로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비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상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가가지고 이제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상시에 그 대응하는 그 신속 대응에 관한 사안도 이제 새로 신설되는 과에서 네. 이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하실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예. 예, 현재 지금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SNS 통해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네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손병헌님께서요. 네. 저희 가족이 5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방문할 예정이라서 항공권, 호텔 모두 다 예약을 한 후에 지불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요즘 여행 자제 상태더라고요. 네. 여행 자제 상태면 늦은 밤이나 한가한 곳들, 좀 한적한 곳들을 가지 않고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수도권만 방문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부모님 정말 걱정이 많으셔서 지금 계속 관심 있게 생각하던 내용이래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참 유용하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주로 방문하시는 곳이 이제 휴양지, 관광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 강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부, 보라카이 네. 이런 것들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서 그렇죠. 좋은 시간 휴양을 하시는 곳인데 네.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이 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또 여행하시는 곳에는 비교적 현지 치안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나요? 관광을 예. 주수 입원으로 하는 나라이기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여행하실 때는 뭐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을 가실 때 또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시게 되거든요. 네. 비행기 연결편도 있고 예. 또 차량으로 또 육지로 이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늘 좀 경계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마닐라 지역도 워낙 필리핀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예, 아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니까. 지금 마닐라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 도시의 그 구역별로 그 치안 상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그 해외안전여행정보에 또 마닐라의 각 네. 구역별 어디가 이제 가시면 안 되는 곳인지 네. 그런 안내도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가급적 마닐라 시내에서 밤에 활동하실 때 네. 야간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가급적 또 좀 활동을 자제하시고. 자제하시는 것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모쪼록 가족들과의 여행 오랜만에 계획하셨을 텐데 손병헌님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성도희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해외여행 중 영사 서비스 덕분에 사고 혹은 애로사항들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뭐 이게 참 여러 가지 네. 그 형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참 우리 여행객들이나 체류 국민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또 다양합니다. 네. 또 그 결과도 생각 못했던 결과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그 사례들을 수집을 하면 정말 아주 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그렇겠네요. 여러 권 나올 정도로 네.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특별히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현지 공관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충분히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이 되고 나면 네. 이 분들께서 이제 외교부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칭찬합시다라는 코너에 이제 코너가 글을 있군요. 올려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언제 어떤 분에게 이제 이러한 그 도움을 받았다. 네. 우리 공관에서 이 정도로까지 성실하게 재외국민들을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하고 하시면서 정말 네. 상당히 감동했다는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뿌듯하긴 한데 저희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이제 다른 공무원의 영사님들이나 네. 영사들이나 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한쪽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다른 네. 쪽에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또 노력을 10배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잘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농담도 합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그런 칭찬 글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 걸 보면서요. 네.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런 평가가 좋은 평가가 쌓이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는 칭찬을 받고자 하기보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네.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재외 공간에 오셨을 때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 한 분 한 분께도 최대한 성의 있는 서비스를 네.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희님이 한 가지 질문 더 주셨어요. 예. 해외여행 하다가 현지에서 외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네. 해외 여행하는 여행객이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신고를 하거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예, 지금 저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네. 또 외교부 페이스북과 또 트위터가 있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이제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시고 또 정부기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잘 좀 집약하고 분석해서 이 업무에도 활용하고 또 즉시 필요한 분들께 또 공유해드리는 그런 체제를 좀 더 보강하고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제국민안전정보센터가 신설이 되면은 네. 이제 인력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2배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지금과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서비스들을 네.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 경보 조정할 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신다고요. 여행사에서 구입한 상품이 있는데 네. 그 상품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적색 경보로 지정이 되면 네. 국가 차원에서는 그 나라는 좀 최대한 여행은 안 가줬으면 하고 권고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럴 때 외교부가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예. 여행사하고 여행협회 네. 분들을 불러서 이제 모시고 회의를 자주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외교부의 여행 경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의 여행사들은 이제 이런 외교부 여행 경보 제도가 상향이 되면은 그에 따라 여행객들 예약하셨던 분들이 여행을 취소할 때 그냥 위약금 없이 취소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취소 수수료라는 걸 이제 부과하는 여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그 취소 수수료까지 이제 면제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그걸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법적으로 여행객들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네. 이제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아직 그러한 제도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위약금 면제까지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취소 수수료까지는 네.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저희는 이제 민법을 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네.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명렬 재외동포 영사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1시간 남짓 지났는데요. 정말 조목조목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안전이겠죠. 이렇게 외교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행자 그리고 유학생들, 해외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이런 분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드리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사 콜센터 제도나 동행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외여행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구정 연휴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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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